한 지역은행이 대출이자가 2달 밀린 공장의 내부를 경비업체 직원을 보내 촬영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은행 측은 근저당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회사는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며 은행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함안군의 한 볼트 제조업체입니다. 남성 2명이 철문을 열고 회사 안으로 들어갑니다. 공장 마당을 가로지른 남성들은 공장 안을 촬영하기 시작합니다. 촬영을 제지하는 직원을 무시한 채 촬영은 계속 이어집니다. 하지 마라. 같이 무단침입 글쎄를 뭐 나가달라니까 자기네들은 그럴 권리가 있다면서 막무가내 들어와서. 이 남성들은 B&K 경남은행에 의뢰를 받은 경비업체 직원입니다. 은행에서는 지난해 연말 이자 납부가 2달 밀리자 곧바로 담보물건 관리를 위해 경비업체에 촬영을 의뢰했습니다. 회사 측은 동의도 없이 외부 유출이 안 되는 자료가 있는 공장 내부를 촬영한 것이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그 시제품은 전부 다 뒤로 빼고 안 보이게끔 하고 행정 안내를 하고 그런 조치를 은행은 전혀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만 했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죠. 이 회사는 5년 전 30억 원을 빌린 뒤 원금 13억 원을 갚았고 이자는 처음으로 납부가 늦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B&K 경남은행은 해당 업체에 최근 유치권 행사가 이루어지고 회사도 매각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담보물건의 감정평가는 꼭 필요한 절차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은행 직원이 회사 대표에게 전화로 촬영 동의를 받았지만 개인 폰으로 통화해 녹음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회사에서는 내용 증명 등 정식 절차를 밟은 뒤 얼마든지 촬영할 수 있었다며 문제를 제기합니다. 자기들이 부실 채권을 빨리 매각하는 것이 경남은행에 유리합니다. 자기들이 연체율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동의 없이 그냥 무조건 은행 직원이 보냈다면 똑같은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 측은 B&K 경남은행을 무단 침입과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과일값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오르면서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을 장만하려는 분들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 유가까지 덩달아 오르면서 잠시 주춤하던 소비자 물가도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둔 부산의 한 대형 할인점입니다. 유명 산지 사과 10개에서 12개가 들어간 세트가 6만 8천 원에 판매됩니다. 지난 설 같은 상품이 4만 7천 원 하던 것이 40% 넘게 올랐습니다. 프리미엄 나주배 7개에서 9개 세트도 지난 설 4만 8천 원 하던 것이 5만 7천 원으로 20%나 올랐습니다. 설 차례상에 좋은 과일 하나 올리려면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과가 한 6만 원, 7만 원 정도 해서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못 샀어요. 거의 이제 그 제사상 올릴 것만 살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소비자 물가지수 가운데 과일 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부산은 21.2%, 경남은 무려 25.7%나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지난해 연말 상승세가 살짝 주춤했던 소비자 물가지수도 올 들어 부산은 3%, 경남 2.9% 올랐습니다. 여기에 유가마저 꿈틀대고 있습니다. 부산의 이 주유소에서는 휘발유 1,545원, 경유는 1,445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곳은 싼 편입니다. 올해 들어 기름값이 슬금슬금 오르면서 지난달 초 평균 1,542원 하던 휘발유 값이 한 달 만에 1,585원으로 43원 올랐습니다. 기름이 좀 저렴할 때는 한 3, 4일 이렇게 타다가 좀 줄어드니까 한 2, 3일 만에 이렇게 한 번씩 넣어야 되니까 좀 부담은 있는 것 같아요. 한 10만 원 선에서 했는데 거의 이제 막 가득 채우면 한 15만 원 가까이 저희 넣고 있어요. 기름값이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내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물가에 유가까지 다시 들썩이며 연초부터 물가 고공행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NN 윤혜림입니다. 한 번 불을 지피면 그 온기가 100일이나 간다는 온돌, 하동 칠불사 앗자방이 최근 발굴 조사를 마무리하고 일반에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발굴 조사 과정에서 온기가 오래 갈 수밖에 없는 과학적 근거도 밝혀졌는데요. 이태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눈이 내린 지리산 남쪽 산기슭에 자리 잡은 하동 칠불사. 경내 한켠엔 앗자방이라 불리는 온돌방이 있습니다. 신라시대 구들도사인 담공선사가 처음 만든 것으로 한자로 버그마자 형태를 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한번 불을 지피면 그 열기가 100일이나 지속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짜방은 지난 8년 동안 발굴 조사와 복원 공사 등을 마치고 일반에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눈으로 보다 보니까 훨씬 더 감회가 또 새롭기도 하고 우리 사람들이 또 조금 몰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알게 돼서 참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아짜방은 복층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스님들이 오랜 시간 수행한 뒤 몸만 돌리면 다리를 풀 수 있는 구조입니다. 서산대사 등 고승들이 수행을 한 곳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전통 온돌 문화와 불교의 참선 수행이 결합된 독특한 문화유산으로 최근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불을 한번 떼놓고 오롯이 정진에만 몰두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불을 다루는 우리 선조들의 기술이 아주 뛰어났다고 봅니다. 발굴 조사 결과 아짜방 구들에서는 고려시대 흔적들이 발견됐고 온기가 오래갈 수밖에 없는 과학적 근거도 밝혀졌습니다. 아궁이 쪽에 그 골이 거의 뭐 2m 이상, 이제 아랫부분은 2층 내지는 3층 형태로 돼서 열을 다 품을 수 있게 돼 있고. 칠불사는 오는 5월 15일 부처님 오신 날까지 아짜방을 일반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한국해양대학교의 총장 공석 사태가 길어지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선거가 끝난 지 반년이 지나서야 정부가 임명 절차에 들어갔는데 1, 2순위 후보자가 또 뒤바뀔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김건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7월 직선제로 총장 임용 1, 2순위 후보자를 뽑은 한국해양대. 하지만 정부는 반년이 넘도록 차기 총장 임명을 미뤄왔습니다. 지난해 11월 전임 총장 임기가 끝나면서 직무대리 체제만 3개월을 넘겼습니다. 수장 공백에 대학의 명문이 걸린 글로컬 대학 신청이나 그와 연계된 부경대와 통합 논의도 불가능한 처지입니다. 대학 동문은 물론 한국해양대의 역할이 큰 해양업계와 지역사회까지 후유증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해양 인재 요람인 한국해양대 그 회소는 물론이고 많은 의사결정을 지금 못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특히 지역사회도 해양대학에 가지는 비중을 볼 때는 대단히 손해가 많습니다. 한국해양대의 총장 임명 진통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9년에는 2번이나 총장 선거를 치렀습니다. 장관급인 국립대 총장 임명을 놓곤 역대 정부에서도 적잖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 공백이 길어질수록 쓸데없는 억측과 학내 구성 간 갈등이 커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한 후보가 다른 후보의 정치색을 부각시키는 흑색 선전을 한다는 풍문까지 정치권 압박에 나도는 지경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무회의에서 차기 총장 임용 제청안이 의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임용 대상자는 1순위가 아닌 2순위 후보자입니다. 임명까진 대통령 재가만 남은 상황입니다. 한국해양대는 지난 2번의 총장 임명에서도 연거푸 1순위자가 탈락한 만큼 최종 임명이 이뤄질 경우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KNN 김건영입니다. 인권을 유린당했던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앞선 2차례 인정 이후 피해가 발생했던 부산에서는 처음인데요. 국가와 함께 부산시의 배상 책임도 포함됐습니다. 이 소식은 정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북구에 있던 형제복지원입니다. 시민을 강제 수용하고 납치와 감금,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인권 침해로 인정받은 이후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2차례 배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3번째로 열린 부산지방법원 재판에서도 배상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부산지법이 소송 6건에서 피해자 70명에게 164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국가와 함께 부산시의 배상 책임도 포함됐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어떤 그 범죄 피해자였구나 또는 지방간청에 그런 사실을 인지했다는 거를 아까 재판부에서 강조를 했고, 법원은 국가와 부산시가 반인권적 가혹행위에도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시했고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잇따른 판결에도 경찰 등의 공식 사과가 없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경찰청장은 사과 안 했고 또 부산진 경찰서에서 사과도 안 했습니다.
나는 경찰들이 사과 안 했다는 자체가 너무 분노 터집니다. 나는. 앞선 두 차례 판결에 국가가 항소해 항소심이 준비되고 있으며 부산 판결도 항소심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피해자들은 바로 항소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항소심에 대비해 추가로 확인된 피해 사실들을 취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NN 정기영입니다. 암 치료의 신기술로 불리는 중입자 가속기의 부산 설치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추진돼 온 사업인데 과연 이번에는 들어설 수 있을지 또 그 효과는 어떨지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표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기장군의 중입자 치료센터 건물이 증축과 구조 변경에 들어갑니다. 자체 개발 대신 일본에서 도입하기로 한 중입자 가속기에 맞춰 360도 회전 치료가 가능하게 공간을 바꾸는 겁니다. 이번 공사는 기완공된 건물을 중입자 가속기 장치 사양에 맞추고 가속기실 진료 영역 등의 구역을 리모델링하고 회전 겐트리 치료실을 증축하는 공사입니다. 중입자 치료기는 탄소 원자를 무겁게 가속시킨 뒤 암세포에만 막대한 방사능을 쏟아붓게 하는 표적 치료입니다. 기장의 세계 18번째로 들어서는 차세대 암치료센터로 주목됩니다. 기존 치료기법에 비해서 정상세포 보호 효과가 뛰어납니다. 따라서 이제 치료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기존 치료기법에 비해서 암세포 살상력이 높기 때문에 난치암 치료에 있어서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이러한 이점을 기반으로 그 높은 환자 5년 생존율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실화 여부입니다. 기장 중입자 치료센터는 2008년 예비 타당성 조사 때만 해도 2016년이면 임상시험을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이게 2020년으로 미뤄지더니 다시 2023년으로 미뤄졌고 이제 다시 2027년으로 조정됐습니다. 그 사이 예산은 1,950억 원에서 2,924억 원으로 1,000억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새 장비를 개발하는 대신 외국 제품 구매로 바꿨고 그 사이 세브란스 병원이 먼저 도입해 운용도 시작했습니다.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치료 비용만 5천만 원대에 이르는데 임상 사례도 적어 실제 치료의 활용도 제한적입니다. 운영 역시 서울대 병원이 맡으면서 지역의 의료 경쟁력 제고에도 물음표가 남은 상황이어서 중입자 치료센터 추진은 여전히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KNN 표준규입니다. 지난해 부울경 인구 3만 4천 명이 떠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이 지난해 동남권 인구 이동 통계를 발표한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부산은 11,000여 명, 경남은 16,000여 명, 울산은 6,200여 명이 떠났습니다. 타 지역으로 이동한 이유로는 직업이 47%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 가족과 교육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5부는 지난 2017년 남대서양 해역에서 침몰해 22명이 실종된 스텔라 데이지호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선사 대표에게 업무상 과실을 인정해 금고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 2명에게는 금고 2년과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임직원 4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스텔라 데이지호 대책위원회는 형량이 약하고 법정 구속되지 않았다며 판결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서병수, 김태호 의원에 이어 경남의 삼선 중진 조혜진 의원에게도 민주당 의원들이 현역으로 있는 김해갑 또는 김해을로 가서 헌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양산을 예비후보와 일부 당원들은 김태호 의원의 양산 전략 공천에 대해 지역 여론을 무시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옥문 예비후보와 윤종훈 예비후보 등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반당원적, 반지역적 전략 공천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공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2차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부산에서는 부산진갑 서은숙, 동래구 박성현, 기장군 최태경 후보가 단수 추천을 받았습니다. 또 경남에서는 창원 성산 허성무, 창원 마산아포 이옥선, 창원 마산회원 송순호, 진주시을 한경호, 거제시 변광용 등 5 후보가 단수 추천을 받았습니다. 동문회 등의 찬조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성낙인 창녕 군수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 1부는 기부 시점이 도의원 선거까지 4년이나 남아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성 군수는 항소심 판결에서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김해 씨는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도로 모퉁이에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주정차 금지구역 단속을 강화합니다. 김해 씨는 교통사고 위험지역과 상가 밀집 지역 등 24곳의 도로교차로에 금지구역 표시와 시선 유도봉 등 교통안전시설을 우선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번 안전조치는 지난달 보행자 2명이 트럭과 불법 주차된 차량 사이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겁니다. 연일 낮에는 평년보다 포근한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낮 동안 오늘만큼 기온이 올라서 온화하겠는데요. 아침에는 부산이 2도, 진주는 영하 5도로 평년 수준의 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일부 경남 내륙 지역에는 짙은 안개가 유입되겠고요.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또 중서부 지역은 대기질이 탁하겠습니다. 내일 합천의 아침 기온은 영하 5도, 거창은 영하 7도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창원의 아침 기온은 영하 1도, 통영은 0도에서 시작합니다. 중부 경남의 낮 기온은 1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김해와 양산의 아침 기온은 영하 1도를 기록하겠고요. 낮 기온은 11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동해안에는 강한 너울이 백사장으로 밀려들겠습니다. 내일 해상의 물결은 잔잔하겠습니다. 앞으로 예년 이맘때보다 온화하겠고요. 연휴 기간에도 큰 추위는 없겠지만 설 당일에는 하늘 표정이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